처음에 저희가 이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마을 분들이 되게 이렇게 조그만 땅에 무슨 집을 짓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 평택 현장에 한번 와봤어요. 여기가 저희가 공사 중간중간에는 사진으로 촬영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따로 또 PD님을 부르기가 번거로워가지고 영상은 나중에 완성돼서 한 번에 촬영하자 해서 지금 완성이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러 와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저희 기존의 모델하우스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아래쪽 평수가 기존에 9평에서 한 11평 정도로 넓어졌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를 반대쪽으로 옮기면서 테라스를 한 4평 정도로 좀 넓게 뺐죠.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 또 화장실이, 내부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촬영차 한번 와봤으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포치가 보니까 저희 모델하우스는 3면이 다 막힌 형태였는데 한쪽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쪽이 출입구가 좀 좁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생략을 했네요. 보니까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신발장이 반대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간접조명이 요즘엔 많이 다 설치를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중문을 따로 둬서 바깥쪽에 특히 겨울철에 외기를 한번 차단시켜 주는 게 연료비 절감하는 데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 항상 봤었는데 여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의 폭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앞쪽 공간이 굉장히 개방감이 좋네요.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계단 쪽이 가벽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막혀 있었던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오픈을 하고 난간을 설치한 그런 게 조금 차이점이 보이네요. 이쪽 부분에 픽스창이 설치되어 있고 윈도우 시트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아래쪽엔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쪽은 벤치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픽스창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죠. 미국식 시스템 창호 중에서는 최상급이죠, 거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0.776 정도 나오는 1등급 창호로 사용을 해서 단열 효과도 굉장히 우수하죠. 여기 또 커다란 파티오 창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 모델하우스하고 다른 점은 예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현관 입구 공간을 좀 밖으로 이렇게 넓혀 드린 사례죠. 그래서 거실 공간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네요. 저희가 운반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폭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좀 구조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많이 풀려서 여러 가지를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주방 부분도 레이아웃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모델하우스에서는 이쪽 부분에 주로 사용하는 주방이 있고 반대쪽에 보조 주방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대형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옆쪽에는 수도 배관이 설치되어 있죠. 워시타워, 그러니까 세탁기하고 뭐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주방 공간도 넉넉하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세컨하우스에서의 이 정도 주방이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성구, 하이라이트 옵션으로 인덕션을 선택하셔도 되고, 이쪽에는 후드가 시공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전자레인지를 또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싱크대도 굉장히 심플하고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창호는 다 1등급 창호로 시공이 돼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뭐 밖으로 뺏길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난방비가 굉장히 절약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시골 쪽 지역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난방비도 가스비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거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전기 난방 방식인데 아래쪽에 온수가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전기 난방이지만. 그래서 보일러가 따로 시공이 되지는 않고 이제 온수기를 따로 시공을 설치를 해서 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라서 난방비 부분에서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목조주택의 좋은 점은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경량 철골 구조에 비해서 난방비가 많이 세이브가 된다, 경제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변기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 구성 그대로 구현이 됐네요. 2층을 올라가 볼까요? 이쪽에 저희 모델하우스하고 이제 달라진 점이, 이쪽에 야외 테라스가 반대쪽으로 가면서 이쪽 공간을 살려서 이 부분에 붙박이장을 시공을 해서 깔끔하게 매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더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세렌디피티 저희 샘플에는 2층에 화장실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부분은 고객분께서 처음에 2층에도 침실 옆에도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세면대하고 변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2층 화장실도 넉넉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네요. 그리고 이 화장실 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온수 엑셀 배관이 시공이 돼가지고 겨울에도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왔어도 물기가 금방 또 건조가 돼서 뽀송뽀송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2층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촬영 전에 한번 와서 이렇게 점검을 하러 왔었는데 2층에 올라와서 바깥에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는데 내려가기 싫을 정도로 이 2층 공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침대를 놓으시게 되면 침대 해수 쪽이 되겠네요. 2층에도 또 실링팬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달아드렸어요. 천정고가 충분히 있어서 실링팬을 달아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활용성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한 번 더 느낀 건데 이 창호가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이쪽이 저쪽에 보이면 멀리 평택호 아산만 일대가 보이는데 바닷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인데 창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 외풍이나 외기의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방음도 되게 우수하고, 그래서 굉장히 창호 성능이 우수하구나, 요거를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테라스 공간이 이쪽으로 오면서 공간이 좀 더 넓어졌어요. 기존에는 한 평 방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한 4평 정도 되는 공간을 테라스로 구성을 해서 여기 위에서 조그맣게 옥상 파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저쪽이 보이는 데가 아산만 방조제, 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만 봤었는데 그쪽 지역인 것 같아요. 이쪽 평택호 일대를 또 다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아마 이 집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외장재 같은 경우에 이 세라믹 사이딩이죠. 이로 세라믹 사이딩이 굉장히 좋은 게 오염으로부터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처음 이 새거 느낌이 굉장히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따로 뭐 관리를 해줄 필요도 없이 비가 와도 다 씻겨져 내려가는 굉장히 괜찮은 외장재인 것 같아요. 좀 그만큼 조금 고급 외장재죠. 그래서
가격대는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외장재가 되겠네요. 데크 아래쪽에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조주택 뿐만 아니고 일반 철근 콘크리트 주택도 옥상 방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붕이 평지붕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방수에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거나 하게 되면 제일 약한 부분으로 누수의 확률이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때 밖에 베란다나 데크를 시공하더라도 항상 경사면을 잡고 아래쪽에 그 외장 마감을 다 한 상태에서 다시 그 아연 각관으로 데크 뼈대를 잡아서 수평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위에 데크를 시공을 해서 누수는 전혀 문제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데크 상판 같은 경우에도 방부목이 아닌 합성목을 사용을 해가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 처음에 저희가 이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마을 분들이 되게 이렇게 조그만 땅에 무슨 집을 짓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다 완성돼서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37평밖에 안 되는 땅에 이렇게 근사한 멋진 집이 들어올지는 생각도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을 하시고 또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건축주분께서 저희 회사를 또 잘 찾아와 주셨고, 저희도 또 저희가 원하는 굉장히 좋은 건축주분을 만나가지고 일하는 작업 내내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 물론 날씨 때문에 굉장히 춥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일하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고, 고객분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보람된 그런 직업을 내가 가졌구나, 그런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세렌디피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지나면 또 경북 영천이라든지, 지금 또 울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고객분이 설계를 받아온 모델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고, 거기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보통 이제 날씨가 이제 풀리고 나서 3월, 4월에 이제 시공이 조금 예약이 밀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올해 혹시 이제 건축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상담을 또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세렌디피티 17.5평형을 현장에서 건축한 모델을 다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동식 부분들도 많이 해야겠지만, 되도록이면 현장 건축 위주로 해서 좀 제대로 된 집을 작품성 있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디자인하다 웅현주에서 정말 고맙습니다.